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제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건은 부천 고강동에 있는 대하쉐르빌 빌라입니다. 5차 2,700만원까지 떨어진 빌라를 2,800만원에 낙찰받아서 셀프 등기까지 완료한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는 대항력이 있는 김씨의 임차 보증금 6,3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 임차 보증금 인수하는 거 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는 그런 물건은 단순히 보증금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세금, 당액세나 복귀가가 빠른 세금이 있다면 그것 또한 더 추가해서 인수해야 한다. 그거 인수해야 되는 거 예상하고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물건을 입찰하여 낙찰받을 때는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금액은 있는지 없는 걸 확실하게 철저히 분석하고 입찰하는 것입니다. 물건 분석 또한 철저히 분석하고 입찰하는 것입니다. 2,800에 낙찰받고 6,300 물어주더라도 이 빌라가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열람하고 복사 꼭 하여야 합니다. 1부 셀프 등기, 2부 권리 분석 순으로 유튜브 진행하겠습니다. 셀프 등기. 제가 이번에 셀프 등기 유튜브를 찍으면 네 번째 찍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낙찰받은 제천임야 1탄, 2탄, 3탄은 원정동 낙찰받은 빌라. 그런데 왜 셀프 등기를 또 찍나?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 앞으로는 셀프 등기 찍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프 등기 시작하겠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발급용으로 받으셔야 하고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현재 유효사항이 있고 말소사항 포함이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받으면 현재 유효하지 않은 정보까지 나와서 초보자들이 그것을 보고 전 소유자가 저질러 놓은, 그래서 지워야 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를 발급받았는데 집합 건물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집이 10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1억 이하다. 그렇다면은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고 1%다. 이 공시지가 확인은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든 초본이든 어떤 거 발급받으셔도 되는데 주민번호가 앞자리 뒷자리 다 나오는 주민등록 등초본이어야 합니다. 기계에 무인으로 발급받을 적에 주민번호 나오게 안 나오게 그거 선택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등록 등초본은 등기 신청할 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등기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은 이 빨간 줄 보이십니까? 이 빨간 줄 있는 거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가압류 빨간 줄 그어 있습니다. 이걸 주말했다고 하는데 이거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 주말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말소할 등기 내역을 찾아내기란 초보자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발급받을 때 주요사항 등기 요약 이것을 꼭 요약 체크하고 받으십시오. 이거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저질러 놔서 지어야 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갑구의 순위번호 20, 21, 22, 23에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접수된 날짜 있고 접수번호 있고 을구의 순위번호 16번에 근저당 있고 접수된 날짜, 접수번호. 이것으로 경매는 낙찰받으면은 지워야 할 것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낙찰자가 이거 지워주세요 체크하고 기록해서 돈 내야 지워지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말소할 등기 내용. 갑구에 4개가 있었습니다. 갑구라고 체크하시고 순위번호 20, 21, 23 등기의 종류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접수 날짜 있고 접수번호 있고 을구에 16번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접수 날짜, 접수번호. 이거 이렇게 작성해서 한부 작성해서 세부 복사해야 합니다. 왜? 등기 신청할 적에 이거 내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등기부를 발급받았을 때 집합건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은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장입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대지권 등록부 반드시 토지대장은 집합건물일 적엔 대지권 등록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셀프 등기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셀프 등기 치러 가겠습니다. 법원 해당 경매에게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1개였다. 그러면 1개로 가서 잔대금 납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경매계장이
낙찰자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령해서 법원에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서 잔대금을 납부하고 500원 인지를 꼭 구입합니다. 왜? 이 500원 인지는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잔대금 납부하고 500원 인지 구입했다면 법원 경매에 민사 신청과 안내로 갑니다. 안내에 가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500원 인지와 잔대금 납부한 영수증 이 세 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그 접수증을 수령해서 법원 해당 경매계 1개라면 1개에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면 비로소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줍니다. 이것을 수령합니다.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이고 뒷장은 부동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하면은 부동산의 목록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복사하여야 되는 이유는 시군 구청에 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시군구청이 이거 제출하면은 법원에 와서 이 서류 또 써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그때 이거 또 필요한데 달라고 내면은 추가 비용 또는 한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사하셔야 합니다.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갖고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셀프 등기 처분 분들은 이상한 내용이 보여질 겁니다. 경락부동산 취득가세 확인서 작성. 이거 왜 그러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빌라를 2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6천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빌라를 낙찰받아 소유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2천만 원만 낸다면 이 집 팔찌게 1억에 팔은다면은 양도소득세는 코피 터지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천만 원 물어줬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 서류를 하나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받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과 함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하고 이거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세금 납부할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취득세 납부할 고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할 고지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세금 및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할 은행. 이게 무슨 뜻이냐? 부천 법원에서는 부천과 김포시를 같이 관할합니다. 부천의 법원에서 부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고 부천시 아무 곳에서 또는 법원에 있는 은행에 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천법원에서 김포시 것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천시청, 김포시청에 갔는데 김포시청에서 고지서를 받고 부천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받은 그 관할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시군구청에서 받은 거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든지 할인하든지 이 비용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이전 한 건당 15,000원이고 말소는 한 건당 3,000원입니다. 채권을 매입할 건지 할인할 건지 선택하시고 도시주택 기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보면 의외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등기소에 전화하거나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쉽게 알려줍니다. 굳이 어렵게 도시주택 기금에 가서 계산하고 복잡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경매계장이 준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로 돈을 냈습니다. 그게 잔대금입니다. 잔대금 내고 영수증 받습니다. 그리고 500원 인치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매 안내로 가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라고 된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500원 인지와 함께 제출하면은 이런 도장을 쿵 찍어서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로 가시면은 비로소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로 시군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앞장, 뒷장은 부동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복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시군구청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받을 적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등기 실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사하셔야 되고 취득세 고지서 작성합니다. 기한 냅니다. 낙찰자 인적사항, 주민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는 낙찰받은 빌라 소재지, 취득 원인은 경락. 이렇게 작성하십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 상세명세서입니다. 낙찰받은 빌라가 조정지상이냐 조정지상이다. 별장 고급이냐 아니다. 종부세 재주택이냐 재주택이다. 유상거래냐 경락도 유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 취득세 1%. 등록면허세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한 내 등록면허세 낙찰자 주소 인적사항 등기 등록원인의 말소 5건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낙찰받아서 전 소유자가 저질러 놓고 제가 지워야 할 게 5건 등록면허세가 그거 지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경락 부동산 취득과표 확인서 이겁니다. 낙찰 받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서류 굳이 작성할 필요 없는데, 저는 낙찰 받아놓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6,290여만 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빌라를 낙찰받는데 들어간 돈은 2,800이 아니라 9,131만 8천 원. 이거 확인해서 취득세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고지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경락입니다. 납세자 보관용. 우리는 지금 셀프 등기치고 있습니다. 은행 보관용, 등기소 보관용, 납세자 보관용이 있는데 이거 모르고 다 등기 접수해버리면 일부 고약한 등기소 이거 주지 않습니다. 이거 있어야 팔찌개 양도소득세 자료로 쓸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주면 없으면 곤란하니까 반드시 절차에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취득세는 100여만 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을 도시주택기금 가서 복잡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취득세 고지서 보여주고 채권 얼마 사야 되냐 물어보니까 81만 원어치 사면 됩니다. 라고 포스트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줬습니다.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자 보관료 철치해서 보관했고, 과세원인 말소 5개 말소하는데 수납했다고 도장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신청서 저는 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 용도는 소유권 이전, 매입 금액은 81만 원, 즉시 매도할 거야. 그러니까 고객 부담금 95,437원만 내라. 등기 신청 수수료입니다. 이전 한 건 15,000원. 유튜브 보시고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받은 빌라, 제 빌라가 100번지입니다. 그럼 번지수가 하나, 그러면 한 건입니다. 그럼 15,000원. 그런데 100번지 외 1 이렇게 돼 있으면 번지수가 2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건 3만원. 그런데 100번지 외 2. 몇 필지? 3필지입니다. 이러면 45,000원 이렇게 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했습니다. 말소 비용입니다. 말소 몇 건 있었습니까? 5건. 한 건당 3,000원, 5건이니까 15,000원. 등기를 신청해 놓고 법원에 와서 받을 것인가, 등기로 내가 집에서 편안히 받을 것인가, 등기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우편 송부 신청서 하나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우표 한 장 사야 됩니다. 부천법원에서 부천 관할 빌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천법원에서 김포권을 받았다. 그러면 관할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5,600원짜리 2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 적고,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성함을 적고, 채무자는 경매 걸린 빌라의 소유자를 적고, 낙찰 매수인은
낙찰자의 성함을 적고 여기에는 낙찰자의 성함 적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발급용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되어 있다. 대지권 등록부 발급용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시군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다 나오게 신청서 부분 법원에 물어보면 안 해도 된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여기 왜 적어놨나 부천법원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목록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뒷장 복사해서 둬야 한다는 거 이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 목록 등기부 보고 갑구에 4개, 을구에 4개, 을구에 1개 지워야 할 거 이거 작성한 거 내부 필요하다. 한부 작성해서 세부 복사하라고 한 거 이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채권 매입, 채권 할인한 영수증 첨부하시고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 취득세, 등록면허세, 말소한 영수증, 이전 말소 영수증, 등기 신청 수수료 건당 만원 이거 첨부하시면은 끝납니다. 제출하는 날짜, 신청인 낙찰자 성함, 연락처는 전화번호 적으면 셀프 등기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들 참 이상합니다.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 5월 10일 날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9일 날 접수해 놓고 10일 날 전화했는데 접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부천법원에 전화하니까 법원에 보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접수 안 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3시간 후에 보니까 그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성법원에 땅 낙찰 받았을 적에 신경 끄고 잊고 있다가 한 2달 만에 등기 권리 찾았습니다. 서로 보냈다 안 보냈다 민원 제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등기 신청해서 2달 만에 받았습니다. 신청해 놓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셀프 등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쉬었다 2부에서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